안녕하십니까. IT테크 유튜버 울트라빈입니다. 오늘 리뷰를 위해서 아이고 여기 끝에가 잘못 뜯어졌네. 아이폰 16E를 사왔습니다. 사실 살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아니 제가 사실 실제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왜 샀냐면 예뻐요. 생각보다.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쓰잘데기 없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폰만 봤을 때는 마치 외눈박이처럼 여기 딱 하나 카메라가 달려있고 여기에 플래시가 있고, 그리고 되게 무광으로, 그것도 아주 매끈매끈한 느낌의 이런 글래스가 아닌 똑같은 되게 공교롭게 똑같은 색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화이트는 약간 매트한 느낌의 화이트고 티타늄 화이트는 약간 반짝거리는 광이 나는 화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뭐야 왜 켜져 있어? 크기도 거의 똑같죠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라고 실제로 보고 이걸 구입을 해왔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앱등이는 아닙니다. 앱에 막 아이폰에 미쳐갖고 애플 뭐 신제품만 나오면 구입하는 그런 인간은 아닌데요.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켜볼게요. 켜보고 지금 무게만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당연히 아이폰 16 프로가 조금 더 무겁죠. 근데 그렇게 안 가볍네? 생각보다.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이제 16을 썼었잖아요. 16 프로 쓰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16 프로 맥스 썼다가 그 다음 16 기본 16 플러스 모델을 썼다가 또 그 다음에 도저히 일반 모델은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그만한 16 프로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녀석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써보면서 괜찮은지, 쓸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쓸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저세상 행위.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16 프로에 있던 모든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도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딱 이걸 뜯어보자마자, 잠시만요. 이거를 딱 뜯고 지금 이걸 열어보자마자 처음 딱 느끼는 게, 아니 크기가 똑같잖아. 기존 16이랑 심지어 16 프로랑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이제 16 프로가 2번부터 16부터 조금 더 커졌어요. 기존보다 세로롱 가로롱과 좀 더 길어지고 베젤도 얇아지면서 화면 크기는 좀 더 커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기존에 있었던 이 외부 프레임이라든지 크기와 무게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서 훨씬 더 기능은 훨씬 더 좋아졌단 말이죠. 램도 커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플에서 나오는 인텔리전스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쓰겠다고 지금 앱을 램도 더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2버전, 기존에는 이제 SE3 버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16E 버전인데, 솔직히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로 가장 싼 가격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한데? 아니 생긴 건 예뻐요 솔직히. 그리고 카툭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딱 세워놓으면은 얘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요 부분만 좀 그렇고, 물론 저처럼 이렇게 폰을 카메라로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있고, 또 저처럼 카메라를 프로페셔널하게 혹은 진짜 상업용 카메라와 더불어가지고 서브 카메라로서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진짜 카메라를 거의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카메라밖에 없다는 거, 이 초광각 카메라도 없고 망원 카메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빼면서 애플의 인텔리전스 시스템도 쓰면서 가격도 싼, 애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실속이라고, 막 새로운 아이폰에 말도 안 되는 실속을 가진 그런 아이폰이 탄생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는 4월 초에 한국어 지원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실속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애플의 놀라운 실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얘네 미쳤나봐요. 이거를 지금 99만 원에 판다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앞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가지고 쿠팡에서 그냥 16 일반 모델 있죠. 아이폰 16 일반 모델 화이트 128기가 내일 당장 배송 오는 게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근데 얘가 99만 원에 샀거든요. 제가 오늘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얘가 빠진 것만 제가 지금 일단 나열해 볼게요. 맥세이프 안 들어가 있어요. 돌았냐고. 일단 맥세이프가 안 들어가 있죠.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초광각 일반 모델은 초광각 카메라와 그리고 접사가 되죠. 초광각 카메라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반 광각 카메라가 있는데 얘도 사이즈가 겁나 커. 2배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3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카메라는 하나인데 사실상 2개의 카메라, 망원 2배 줌 그리고 24mm의 렌즈와 2배 줌 해갖고 48mm 렌즈라고 2개라고 했지만 일단 이러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20만원 차이에서 일단 맥세이프 빠졌죠? 그리고 유니버설 아일랜드 빠졌어요. 얘는 지금 노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좋아진 건 있구나. 얘가 유일하게 OLED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무게는 솔직히 기존 16 프로랑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서 얘 지금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16 프로에다가 지금 액정 필름만 하나 딱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나 지금 액정 필름 붙여놨니? 액정 필름도 안 붙여놓은 상태구나 나 지금. 자, 그냥 생폰입니다. 액정 필름도 안 붙여놨어요. 딱 200.1g, 딱 200g이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생폰 200g, 200.200g, 200.0g. 야, 이렇게 맞춰놨냐. 얘는 몇 g이냐? 167.3g이에요. 물론 폰에서 33g 정도의 차이는 어마무지한 차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차이가 꽤 나는구만. 당연히 16 프로가 조금 더 무겁구만.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아니 굳이 99만 원이나 주고 이 기본도 안 되는 이 모델을 구입한다고? 나는 도저히 이거 쓸 수가 없겠는데? 거기다가 또 빠진 거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개. 얘 옆에 있는 이 카메라 컨트롤 기능 있죠? 요거 16 일반 모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6 2 모델에는 요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신기하게 여기 옆에 들어가 있는 요거 이 무슨 버튼이라 그러냐? 무음 모드 예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길게 눌러가지고 무음 모드 뿐만이 아니라 기능 같은 것들 이렇게 변경하는 거 얘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놓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라이트닝 케이블을 버리고 USB-C 타입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쓰기엔 되게 예뻐요. 진짜 그냥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나와서 여기에 맥세이프만 만약에 딱 들어가고 요 맥세이프 빠진 건 진짜 최악의 실수다. 최악의 실수. 맥세이프 빠지고 카메라 컨트롤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 무게의 진짜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 이 녀석이 이렇게 다 빠지고 노치도 보이세요? 노치뿐만이 아니라 이 베젤 넓이 보이세요? 이건 심한데 진짜? 그러니까 화면 크기도 훨씬 작은 느낌이고 진짜 옛날 폰 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약간 예전에 폼팩터 자체가 아이폰 14의 폼팩터를 그대로 갖고 놓은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되게 옛날 폰 느낌 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니까 128Hz의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당연히 60Hz 막 우두둑 끊기는 듯한 느낌의 정말 그 역체감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래 맥세이프가 빠졌다 쳐, 뭐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빠졌다 쳐, 카메라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한 70만 원 정도? 혹은 69만 9천 원 정도에 나왔다. 그랬으면 제가 이거는 그래 이 정도 가격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고 뭐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로서 내가 이놈의 애플 워치를 쓰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브캠으로 써야만 한다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바로 밑에 등급에 얘가 A18 들어갔나? 잠깐만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네. 얘 AP도 얘가 A18칩이 들어갔지? 맞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A18칩이라서 똑같은 AP를 넣어줬네 라고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이 16 프로에 비해서 의 코어가 2개나 빠져있죠. 얘가 4코어잖아요. 그리고 일반 모델이 5코어 그리고 얘가 6코어 그래가지고 물론 저처럼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지금 가장 16.2의 패착이라고 하면은 사실 화면도 크기도 무게도 아니에요. 맥세이프가 빠져
빠져 있는 데다가 가격이 99만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도저히 이 녀석을 구입할 가치를 두질 못하겠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만약에 그나마 서브폰이라고 쓰려고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기존에 쓰던 16 일반 모델에서 썼던 그 스키나마 폰 케이스거든요. 얘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딱 맞아. 들어가긴 딱 맞아요. 크기가 똑같으니까 진짜 딱 맞아. 이거 봐요. 뒤에도 조금 이렇게 플래시를 가릴 뿐이지 진짜 완전히 딱 맞는단 말이야.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 유격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맥세이프를 쓰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16.2로 나온 요 뒤쪽에 요 마그네틱 링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용도의 서드파티 폰 케이스를 쓰면은 뭐 맥세이프 자체를 쓰지는 못하지만 맥세이프 G2의 빠른 충전 속도, 무선 충전 속도를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차량에다가 뭐 붙여놓고 쓴다거나 이런 그립톡이라든지 제가 쓰는 아이링 맥스 같은 이런 것들은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G2가 일단 빠져있고 맥세이프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빠져있는 데다가 가장 문제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맥세이프가 빠졌다. 맥세이프가 빠진 거는 그냥 끝이다. 그런데 가격이 99만원이다. 이런 미친 폰을 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투폰을 쓰고 있죠. 저는 지금 갤럭시 S25 울트라와 16 프로를 계속 지금 쓰고 있지만 뭐 그리고 아이폰은 나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지금 이 16 2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리 앱등이라도 사주면 안 돼. 이런 거 자꾸 사줘 버릇하면 팀쿡 이시기가 이런 거 사줘도 이것도 팔리냐?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한 괴랄한 상품들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래도 살래? 했는데 막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막 사줘. 막 미쳐. 날뛰어.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사지 마세요. 쓸 가치가 없습니다. 와 너무 심하네 이거. 그래도 4K 60프레임 카메라 녹화가 되네요. 봐봐 사진 모드도 카메라는 뭐 똑같다고 쳐요. 카메라는 뭐 그런데 안돼 이거는 진짜로 이거를 살 바에 있잖아요. 그냥 쿠팡에서 120만원짜리 16 기본 모델을 구입하셔가지고 쓰시길 바랍니다. 얘를 100만원 주고 사는 거는요 100만원에서 만원 빠진 금액에 이걸 사는 거는요 진짜 이건 뜬이로 써도 용납이 안 되고 이 배제 와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이 노치와 이 베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맥세이프 빠진 거는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99만원 이 금액 말도 안 된다. 구입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울트라 미니 군이었습니다. 조금 더 돈 보태갖고 그냥 16 프로 사겠다. 진짜